액세스 모델이었어요. 그 다음 우리 이제 처음에 차별화, differentiation. U가 유니크함, 유닉. 그 다음 C가 컨셉. 가장 중요한 컨셉이죠. 그 다음은 experience.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비자들은요, 체험에 돈을 내는 거죠. 경험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소비자들이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 예. 사진 하나 찍으려고 왜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니까. 필사적이에요, 필사적. 그게 하나 올리려고. 차별화된 사진이 필요하니까. 예, 자기 프로필 사진 찍는 것도 유행이잖아요. 예, 이런 왜 새로운 체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체험도 낮은 확률의 스토리를 좋아해요. 흔한 거는 안 쳐다. 왜? 컨텐츠와 포스팅이 넘쳐올라. 너무 많아. 공급이 넘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희소성이 떨어져. 그래서 요새 한정판이 뜨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거. 바로 나오네요. 한정판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 보시면요. 우리 신발. 우리 익선동에 카페. 예.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 콜라보를 하는 겁니다. 콜라보. 해갖고 콜라보해서 왜 이 사장님이 생각을 하게 되셨냐면은 한옥 카페인데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면은 그 아가씨들이 사진을 찍는데 여성분들이 고무신을 딱 커피하고 사진 찍는 거예요. 이게 낮은 확률의 스토리죠. 자기 나라 가면 고무신이 없잖아요. 뭐 스니커스 멋있는 거 뭐 이런 거 반스나 나이키나 뭐 스프림 중요한 거 아니야. 이 아가씨들한테는. 고무신. 엄청나게 낮은 확률의 스토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딱 보고 있다가 일러스트레이터 작가하고 콜라보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또 콜라보가 대세잖아요. 예. 지금 한국에 가장 재밌는 체험을 주는 밈의 체험을 주는 그죠? 단기 모방 현상을 제공하는 브랜드가 바로 곰표죠. 곰표는 아마 세계에 이런 유례없는 브랜드입니다. 왜? 오래됐다. 낡았다는 그 단점이 낮은 확률이 오히려 성공의 모티브로 갖고 왔다는 거예요. 예, 대박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런 브랜드는 없어요.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로는 1등 브랜드죠. 뭐 얼마나 갈지는 제가 장담은 못하지만 잘 관리하면은 앞으로 브랜드로서 곰표 브랜드는 승승장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소비자의 밈의 대상이 됐기 때문에. 되게 뭐 밈은 한 번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지금 곰표는 예외적으로 밈이 계속 연결돼요. 그리고 심지어 곰표란 브랜드의 밈이 담겨. 그죠? 예. 재밌는 현상입니다. 자, 미국으로 딱 뉴욕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뉴욕의 스트리트 브랜드, 보드 브랜드. 유명하죠? 수프림. 야, 수프림 재밌어요. 수프림은 이게 뭐 대중적으로 파는 것보다 젊은이들에게 스트리트 브랜드니까 보드 있잖아. 보드 타잖아, 우리요. 그거를 위주로 만든 브랜드인데 주로 한정판으로 제품을 많이 팔아요. 브랜드를 팔고 또 콜라보를 또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콜라보 했죠. 루이비통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수프림의 팬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루이비통과 콜라보 하느냐? 우리 브랜드 정체성을 흐린다는 거예요. 팬심이 강한 거죠.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 수프림 브랜드가 뉴욕 포스트에 제안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그죠? 제안을 해서 콜라보를 하는데 별거 아니에요. 신문에 딱 첫 면에다가 수프림 로고 딱 하나 나와요. 이게 대박 치는 게 완전 대박입니다. 네. 근데 항상 수프림의 철학은 한정판이기 때문에 사두면 리셀 대상이 돼요. 재판매. 가격이 100배, 1000배 올라가는 거죠. 인기 폭발입니다. 그 다음 또 뉴욕 지하철하고 콜라보예요. 메트로하고 메트로. 이것도 뭐 $5짜리가 그냥 $1000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격은 모르지만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예. 수프림. 이게 브랜드입니다. 여러분, 브랜드는요, 결국은 확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렇게 곰표처럼 지그재그로 확장하는 브랜드는 없어요. 브랜드의 원론이 깨지는 겁니다. 예, 브랜드 교과서 다시 써야 돼요. 왜? 최근에 브랜드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밈을 찾아가는 펀, 재미, 팬슈머라고 그러죠. 팬슈머. 마케팅은 컨슈머를 낳지만
브랜드는 팬슈머를, 팬 플러스 컨슈머죠. 그죠? 예. 팬슈머가 딱 되면요. BTS 보세요, 지금. 계속 히트 치잖아요. 글로벌로 팬덤이 엄청난 겁니다. 예. 아마 비틀스 이래로 최고일걸요? 예. 그래서 마켓 쉐어로만 따지면 마케팅으로 가지만요. 팬덤으로 따지면 이거는 브랜드예요. 브랜드 영역입니다. 아무리 지금 매출액이 높아도 팬덤이 없고 팬심이 없으면 지속성 보장이 없는 겁니다. 야, 이거 굉장히 조심해요. 기업들이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가다가 매출액이 쫙 끊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팬심이 강하다고 지속되고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 또 스타벅스도 보시죠. 샤넬이라든가. 스타벅스 얼마나 흔합니까? 우리나라 매장이 몇천 군데 되죠. 흔한 게 스타벅스예요. 브랜드는 흔하면 안 돼. 희소성이 없잖아요. 근데 뭘로 이걸 보상합니까? 굿즈로. 스타벅스 굿즈 구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기가 어려워요. 지난번에 열심히 났잖아요. 언론에요. 뭐 음료수 몇백 잔 마시고 그거 굿즈 하나 구하려고 그냥 전쟁 벌이는 겁니다. 네. 요새 또 프리워커스라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새로운 컨셉의 나 일 안 하고 노는 거. 일 적게 하는 거. 네. 이런 새로운 컨셉의 프리워커스가 추구하는 문화에 그 굿즈에 열광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은 전부 다 솔드아웃이에요. 팬심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개인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이장우란 브랜드, 아이디어 닥터. 이장우란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팬심이 필요한 겁니다. 네, 팬심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체험을 줘야 돼. 체험을 줘야 돼. 소비자들은 계속 체험을 원해요. 여러분, 제퍼 슈트라고요. 이제 비행기를 쫙 타고 또 여행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로 여행을 다닙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멜번에 가보셨어요? 예, 저는 멜번에 2번 가봤는데 굉장히 시드니 못지않게 아름다운 도시예요, 멜번도. 꼭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가서 이 샌드위치 가게가 있어요, 여기도. 샌드위치 가게가 있는데 보통 샌드위치 가게는 여러분 1층에 있죠. 예, 소매점은 다 리테일은 1층이에요. 2층은 장사가 안 돼. 근데 7층에 있어. 엄청난 단점이야. 이 단점을 오히려 배경으로, B급을 배경으로 새로운 체험을 준다는 겁니다. 주문을 하면요, 요 X자 펴진 표시 있죠. X자 딱. 꼭 기다리면 주문하고 모바일로 주문합니다. 결제 끝나고 나면은 낙하산으로 딱 떨어져. 샌드위치를. 예, 바람이 불면 옆으로 싹 가서 또 떨어져. 예, 이런 식으로 소비자가 생각도 못한 그런 체험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제프 슈트예요. 제프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영어로요. Jaffle. 여기에 샌드위치란 뜻이 있어요. 슈트는 뭡니까? 패러슈트, 낙하산이잖아요. 예, 소비자들은 이런 걸 통해서 빅 브랜드도 좋아하겠지만 아주 독특한 이 제플 슈트만이 줄 수 있는 7층에 있는데 가게가 문제가 많다. 엄청난 약점이다. 이 약점을 오히려 스토리로 만들어낸다. 체험의 스토리로 만들어내는 그런 멋있는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두세스 모델의 마지막 스토리입니다. 정말 스토리입니다. 예, 말하고 파는 겁니다. 스토리에 열광하죠. 예, 스토리 슈머, 스토리 컨슈머. 예, 저는 스토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직업이 브랜드니까 저는 처음에 그저께 강남대로 갔다가요. 지금 강남대로 가로수길도 문 많이 달았어요. 공실이 많습니다. 소매점.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이. 근데 대공사를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게. 그 사진을 찍어서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3개입니다. 올렸어요. 트렌드 몬스터 계정에. 트렌드를 위주로 올렸는데 그래서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전에 본 적이 있는 브랜드인데 이게 미국 브랜드 저는 몰랐어요. 엄청나게 큰 규모로 열더라고요. 이야,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컨셉. 에그슬라스는 그런 뜻이랍니다. 셰프가요, 계란을 왕창 쓰는 사람, 미친 듯이 쓰는 사람을 에그슬랏, 비꼬는 말이에요, 사실은. 이 슬러시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거든요. 에그슬러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떴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아까 제가 코엑스에 급하게 갔다 왔는데 나중에 좀 여유가 있을 때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직접 체험을 해보고 정말 에그슬라시 왜 떴을까 궁금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스토리입니다. 소비자는. 검색해보고 또 관심이 생기는 거고. 어제도 계속 검색해봤어요. 올리고. 그걸 보고 나서. 여러분, 광고는 푸시잖아요. 풀은 뭡니까? 소비자가 검색하고 브라우징하고 서칭하고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밀어내는 것보다는요. 팬덤이 되려면요. 소비자가 찾아오는 겁니다. 브랜드는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브랜딩의 길인 거죠, 여러분. 자, 여러분. 팔렛이라고 이런 브랜드 보셨어요? 미국에서 팝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와서 막 구두를 사는 거예요. 셀럽들이 구두를 사고 하는데 70만 원 막 끊고 난리가 나. 소울드 아웃. 품절 끝났어. 근데 간판이 쫙 바뀌어요. 페이리스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보니까 이거죠, 이제. 페이리스가요. 혹시 뭐 외국에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미국의 중저가 브랜드잖아요. 2, 3만 원대 구두인데 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을까요? 체험을 주려 했을까요? 컨셉을. 팝업을 열어갖고요. 우리 구두가, 우리 슈즈가 70만 원짜리 정도 가치가 된다. 예, 하지만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2, 3만 원에 파는 브랜드다. 이거를 스토리로 풀어낸 겁니다. 예, 이게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브랜드 메시지를 던지고요. 우리 브랜드 철학을 던질 때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직설법이에요. We are ugly food. 우리는 못생긴 푸드야. 예,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이런 스토리로 직설법으로 갈 수도 있고요. 하나는 메타포라고 하죠. 언유법. 시인이 시를 쓰듯이 스토리로 풀어내는 거죠. 운문으로, 산문으로 풀어내는 겁니다. 왜? 이런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우리 브랜드가 퀄리티가 대단한 브랜드야. 알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이런 거를 이렇게 언어로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직설법이 많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 MZ세대는 직설법 안 좋아해요. 재미가 없거든. 직설은 재미가 없어요. 너무 노골적, 너무 드러났어. 그래서 우리 예전 광고 전부 우리가 베스트잖아. 뭐 인류 기업,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최근에 재밌는 스토리 알려드릴까요? 어떤 회사가 구인 광고 하는데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는 회식 같은 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회식은. 예전에 광고 보면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회식은 수시로 합니다. 이거였으면 바뀌었잖아. MZ세대는 그런 거 안 좋아해. 고리타분해 꼰대 냄새 난다고 안 좋아해요.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가 엄청난 반향을 일으킵니다. 또 사례가 있죠, 여러분. 디젤이라고 이탈리아의 유명한 진스 브랜드. 예, 청바지 브랜드죠. 유명하죠. 뭐 하나에 100만 원씩 하고 이러죠. 디젤이 뉴욕에서 팝업을 해요. 거리에 가게를 여는데요. 파는 브랜드가 다이젤이에요. D-I-E-S-E를 바꿨어. D-E-I-S-E-L. 다이젤. 사람들이 샀어. 2, 3만 원 주고. 알고 보니까 뜯으니까 그게 뭐냐. 디젤이 일부러 자기들이 스스로 가짜를 판 거예요. 예. 메타포죠. 가짜 사지 마라. 진짜 사라.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스토리로 풀어내. 이렇게 재밌는 게 나와야 돼요. 이게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노믹스죠. 소비자들은 여기에 지갑을 여는 겁니다. 브랜드에 열광하는 거죠. 예. 제가 교보문고 갔어요. 이장의 브랜드. 책 진열 사진 찍으러 갔는데 책을 딱 보는데요. 이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뭐 시 쓰는 법인가 한국 제목은 안 들어오는데 딱 보니까 영어 제목이 눈에 들어와요. Everyday's poem. 일상이 시다. 매일이 시다는 거예요. 예. 와, 이 작가가요.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시를 4만 편을 쓴 거예요. 이럴 수가 있냐. 시를 어떻게 4만 편을 쓰냐. 보니까 적흥시를 써준 거예요. 워크숍이라든가 행사장 가서 사연을 듣고 3분 만에 한씩 써주는 거예요. 시를 한 편씩. 돈은 받잖아요. 기부금만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이 책은 사는 겁니다. 근데 한국 책 제목이 별로야. 스스키란 제클린 스스키란 작가 같은데요. 제가 반해버렸죠. 스토리에 반해버린 겁니다. 네. 제가 앞으로 이분이 쓰는 책은 다 사고 싶어요. 팬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존에다가 미국에 아마존에다가 딱 등록해놨죠. 이분이 이 작가가 새로운 책이 나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받는. 자, 여러분 이제 마이 브랜드. 마이 브랜드는 개인 브랜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주로 기업 브랜드로 했지만요. 기업 브랜드에서 영감을 받아야 돼. 얼마든지 개인 브랜드 만들 수 있어요. 퍼스널 브랜드 필요합니다. 왜? 100세 시대, 엔잡러의 시대요. 10년 후에는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미래학자가 얘기합니다. 10년 후에는 한 직장에서도 우리가 일을 8개, 10가지 해야 되고 평생 살아가면서 10개 이상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엔잡러의 시대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시대는 퍼스널 브랜드. 저는 개인 브랜드가 6, 7개 돼요. 필요합니다. 필수입니다. 이거는. 네, 필수입니다. 봤을 때 저는 CCUU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 봤어요. C는 컴피턴스, 역량입니다. 역량은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돈이 되는 능력을 역량이라고 해요. 예, 그냥 수영하면 능력이죠. 근데 수영해서 남을 이겨서 뭔가 상금도 타고 코치도 하고 돈이 벌린다. 이거는 역량입니다. 근데 이것이 뛰어나서 완전히 남이 따라갈 수 없는 대체 불가, 교체 불가, 비교 불가 되는 게 코어예요. 핵심 역량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죠? 예, 이걸 활용하고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문제는 업데이트입니다. 누구나 한때 역량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한때 핵심 역량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리프레시 시켜줘야 돼. 업데이트. 왜? 세상은 엄청 빠르게 바뀌고 소비자들은 항상 새로운 걸 요구합니다. 이게 살아남으려면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려워지죠. 그런 상황에서요. 개인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함이 최고를 이긴다. 최고의 브랜드 만들지 마세요. 유일한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이 진정한 브랜드의 위너가 될 수 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이디어 닥터 이장호 박사가 마스터 브랜드고, 트렌드 몬스터, 강연 여행가, AI 이모션이요, 브랜드 노마더 이런 서버 브랜드가 있는데 이번에요. 이 책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장호의 브랜드란 책을 강의하다 보니까 와우란 단어를 찾았습니다. WAU. 저는 WW가 아니고 WAU. Wonderful.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awesome. 환상적이다. 대단하다. awesome. 끝내준다. U는 유니크한 거. 와우를 다르게 푸는 거죠. 이 쓰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에서. 카카오 스토리에서. 블로그에서. 그래서 제가 야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없느냐 해서 제가 내 슬로건으로 만들었어요. 와우. 그러다가 또 한 번 생각해 보니까 내 라이프 브랜드로 해야겠다. 내 인생 브랜드. 예, 라이프 브랜드라는 단어는 쓰지 않아요. 퍼스널 브랜드를 있지만. 그래서 이 마스터 브랜드보다 더 위에 있는 거죠. 인생을 브랜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와우가 두 개를 연결합니다. 와우. 예, 이것이 제 라이프 브랜드가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와우 브랜드, 또 와우 탐방, 와우소, 해우소처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프로젝트, 이런 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여정을 하는 거죠. 새로운 여정을. 그래서 이게 제가 와우소란 게 뭐냐면요. 소위 코멘터링, 코칭 해주는 거예요. 멘토링 해주는 겁니다. 브랜드 마케팅, 개인의 역량, 라이프, 비즈니스 모델 여러 가지를. 예, 멘토링 개념이죠. 그래서 벌써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거 보고 막 인스타그램 연락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멘티분이 두 분이 저한테 이 과정을 밟고 있어요. 재밌는 걸 이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브랜드의 힘입니다. 즉 와우소는요. 해우소 있죠. 해우소. 우리 화장실이란 해우소. 네. 우리 절에 가면은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서 패러디 해갖고 내 근심을, 내 걱정을 부드럽게 해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 드디어 또 이제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서 오늘이 또 브랜드로 세상을 바꾼다. 자, 제목을 다시 바꿔볼게요. 이제 여러분이 와우가 왜 생겼는지 아시니까 와우 브랜드로 세상을 바꾼다. 와우 브랜드로 세상을 바꾼다. 이거 한번 우리 결론 부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보면요. 브랜드가 비즈니스고요. 비즈니스가 브랜드.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브랜드를 갖다가 기업에 가보면 사실은 말은 중요하다고 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생각만큼 일상에서 잘 돌아가지 않는 거. 왜? 마케팅이나 세일즈는 당장 이게 결론이 나오지만 브랜드는 당장 나오지도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 그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투자해야 되거든요. 계속 투자해야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 보시죠. 이제 우리 브랜드 한번 정리해 보죠. 네. 시작도, 사업의 시작도, 버즈니스의 시작도 다 브랜드. 브랜드에 살고 브랜드에 죽는다. 그죠? 모든 게 다. 예. 그리고 브랜드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브랜딩 해가는 과정입니다. 브랜드를 가진 자가 세상을 주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브랜드는요, 베스트 브랜드를 찾는 게 아닙니다. 유일무이한, 유니크한. 우리 두세스 모델 다시 한번 기획해 보시죠.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 유닉, 유일함. C는 컨셉. E는 익스피리언스, 체험. 마지막 S는 스토리. 이 두세스 브랜딩 모델을 통해서 브랜드가 탄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쇼호스트로, 모바일 쇼호스트로 그립이라든가 쿠팡, 티몬에 가서 방송을 합니다. 전문 쇼호스트입니다. 한 50회가 넘는 방송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데 정말 중소기업, 작은 회사 거 많이 팔았어요. 팔았는데 참 팔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이 제품은 너무 좋아요.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제가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에 더 목매달고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막 외치는 게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대한 회사, 큰 회사만 브랜드 가지는 거 아닙니다. 이 두세스 모델을 따라가면요. 다 할 수는 없어요. 두세스 모델에. 어느 하나만 강하게 해도 충분히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스토리, 나만의 컨셉, 그 중에 두세스 중에서요. 하나만 해도 돼요. 다 하면 더 좋고 얼마든지 나만의 브랜드로 압도할 수 있는 겁니다. 세일즈와 마케팅이 중요하죠. 당장 매출을 일으키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이런 활동들 중에서 10% 정도는 정말 브랜드 세상을 향해서 브랜드를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중심의 조직이나 기업이 아니면 개인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오늘 우리 또 50분 강연에서 마지막 결론 슬라이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브랜드 딱 보면 와우가 나와야 돼요. 자, 브랜딩이라뇨. 파는 게 아닙니다. 파는 거는 세일즈가 팔아야 돼. 마케팅은 고객 만들어야 돼. 브랜드는 고객 지키는 거잖아요. 그 지켜진 고객이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는 거. 그리고 그 고객이 팬슈머가 되는 게 진정한 브랜드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고객이 사고 싶어 미쳐야 돼요. 고객이 야, 나 사고 싶다. 반했다. 스토리텔링, 스토리 쉐어링하는 공유하러 다니는 거죠. 우리 인스타그램이고 SNS에 소비자가 올려 돈 받고 올리나요? 아니죠. 예. 돈 받고 올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도 요새 유행하는 라방도요. 브랜드 플랫폼으로 최고 좋은 장소입니다. 전부 팔려고 들어요. 많은 기업 브랜드들이 실수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의 공간이에요. 왜? 소비자가 자기 시간 내고 와갖고, 예. 자기 돈 써가면서 제품 사주면서 오는데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그분을 단순히 바이어로만 머물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게끔 우리와 함께 브랜딩을 만들어가는 팬심으로 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브랜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브랜딩은요,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그들이 팬이 사고 싶어 미치는 것이 바로 브랜딩입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브랜드로 세상을 바꾼다. 아이디어 닥트 브랜드 노마드 이장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